군중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중관리에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군중관리를 하기 전에 재난상황 발생 시에 군중들이 가지는 심리, 즉 군중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재난상황에서의 군중들이 가진 특성, 예를 들어 나이에 따른 특성이나 성별에 따른 특성, 개인별 교육을 얼마나 받아서 비상상황에 대한 친숙도에 대한 특성 등 군중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심리와 재난상황에서의 군중의 특성을 고려한 여객선에서의 군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중심리로 들어가서 군중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군중심리는 사회심리의 현상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인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심리의 예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실험 대상자를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고 3분짜리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의 연주 시간은 얼마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A그룹과 B그룹의 답변 방식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A그룹은 서면으로 비밀 답변을 하였고요. B그룹은 차례대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구두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비밀 답변한 A그룹은 답변들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3분짜리 음악이었는데 30초, 5분, 6분, 1분 등 다양했고 공개적으로 구두 답변한 B그룹은 답변들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최초 답변인 1분 30초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한 것이죠.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단순히 음악의 시간을 답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서면으로 답변한 그룹은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반해 모두가 보는 곳에서 답변한 그룹은 맨 처음 답변한 사람의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군중심리를 나타내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객선에서 비상시 여객들의 심리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내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초로 선내 방송을 들은 경우 대부분의 여객, 즉 60%의 여객은 그 사실을 무시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나머지 30%의 사람은 직접 알아보려고 하고 또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대처를 시작합니다. 비상사고 발생을 직접 인지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관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어도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갓난아기, 유아도 있고 걷지 못하는 노약자도 있고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들은 대부분 선박구조 및 구명설비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저희가 자주 안내방송하고 안전동영상 틀고 안전설비에 대해 게시를 해놓아도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승무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승무원의 대처가 중요해집니다. 승무원이 일부 여객을 제대로 유도할 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관망하고 있는 나머지 여객들이 대부분 군중심리에 따라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당황한 가운데 남의 행동에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으며 이미 전염되어 자신도 그것을 행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귀스타르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둘러보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면 위안을 느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재난 상황에서의 군중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시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비크맨의 화재 행동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화재 행동 모형은 이론을 실제 화재 현장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로 이론적 모형이 완벽에 가깝고 경험적 검증 과정에 철저함이 있어 모범적인 연구로 뽑힙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하거나 감지를 실패하거나 감지했을 경우에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가능성이 있거나로 나뉘고 화재일 경우에 대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감지를 실패했을 경우 화재는 아니지만 화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형 속 대처 행동으로는 불 끄기, 타인에게 경고, 자산 보호, 재산 옮기기, 공황 및 도피 등의 대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동 모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시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크게 보면 생리, 신체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교육 대비 요인,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사회적 요인과 화재의 특성,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생리, 신체적 요인을 보면은 수면 중이거나 깨어 있거나, 즉 활발한 상태거나 또는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상태 및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의 상태가 있겠고요. 또는 신체적 조적, 즉 운동을 자주 해서 건강한 사람과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내적 요인입니다. 성격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MBTI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또 그때의 기분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막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 불안한 상태일 경우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징 제일 많이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입니다. 행동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경우나 너무 많을 경우, 행동 사항이 달라지고 직업의 경우 소방관이나 경찰관, 공무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친숙도입니다. 해당 환경을 자주 접하는 사람, 예를 들어 배로 하면은 섬 주민분들은 더욱 친소가 되어 대처가 달라질 수 있겠고, 하고 있었던 행동,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던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응이 느릴 수 있어 영향을 미칩니다. 화재에 대한 과거 경험도 있습니다. 과거에 화재를 겪어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다거나 오히려 화재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대비 요인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주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 대피에 대한 지식, 즉 대피로를 사전에 알 경우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에 의해 지식의 무서움을 알 경우 반동명을 착용한다든지 입을 가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의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도 많겠지만 교육 대비 요인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요인입니다. 본인 이외의 타인의 행동 및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수는 맨 처음 설명드렸던 군중신뢰와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역할, 신뢰성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고 상하분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경우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지요. 같이 대피하게 됩니다. 지각된 기준 즉 상황 의미의 확실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불이 조금 났다고 느낄 수 있고 대피를 안 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불이 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재의 특성입니다. 연기의 양과 밀도, 열 수준 및 불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소음 및 가스와 독성 등 화재의 특성에 따라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기가 많이 난다거나 진하게 난다거나 할 경우 더욱 위험해 보이고 주변에 물건이 터진다거나 유독가스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에 따라 더욱 위험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 대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입니다. 도피 경로, 불가의 도피 경로의 위치에 따라 대피로가 달라집니다. 진화 장비나 환기 장치가 근처에 있을 경우 또 진화를 시도한다거나 할 수 있기에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시간과 날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화재의 경우 비가 온다거나 할 경우 자연 진화가 될 수 있고 또 낮과 밤의 경우 불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시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군중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에 가능한 부분, 즉 교육에 관한 부분이나 대피로, 안전장비 보급 등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군중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지하철 모의 대피 실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으로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험으로 피난 특성 파악입니다. 실험 대상은 20대에서 30대 남녀 292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53%, 여자 47%입니다. 실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지하철 6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연기와 정전을 발생시킵니다.
출구 중에는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7개의 출구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측정 항목은 지하철에서의 탈출 및 피난 시간을 측정하고 밀집 상황 시 군중 특성의 파악, 유친 관계로 인한 피난 시간 측정 등입니다. 실제 실험 사진입니다. 사진은 밝게 보이고 있지만 정전이 되었고 연기를 발생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시한 실험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입니다. 남성의 경우 72.5초로 여성보다 약 18초가 빨랐으며 여성의 경우는 90초로 더 느렸습니다. 남성의 경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난간을 뛰어넘는 등 보다 행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차례를 기다리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지 못해 밑으로 나와서 더욱 늦어진 모습입니다. 실험에 따른 결과이며 신체적인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유친관계에 따른 분석입니다. 유친관계란 친구나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유친관계가 있을 경우 함께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행 속도가 오히려 느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 공간 차지 등 경쟁에 있어 피난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크게 도움되지 않지만 심리적 안동감이 크다는 40%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오히려 피난 속도가 저하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지식에 따른 분석입니다. 해당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친숙한 경로를 통해 피난하려는 행동 습성을 분석한 것으로 남성의 경우 이용 빈도와 피난 시간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피난 시간이 적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공간 지각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여성 피험자들의 공간 지식이 피난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평상시 피난 지식 수준에 따른 분석입니다. 평소 피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그룹은 타 그룹에 비해 평균 피난 시간이 10초 정도 적게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험에서의 내용들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도 나타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신속한 피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습니다. 실제 방화가 난 1079호 전동차에 있었던 사람들은 발생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기에 즉각적인 대피를 하였으나 다른 칸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의 의미, 즉 연기가 나고 열기가 발생을 해도 상황의 의미를 잘 몰라 상황을 확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건너편 1080호 전동차의 경우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해 머뭇거렸고 안내 방송을 공식 정보로 받아들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연기가 있어도 피난이 더욱 지체되어 인명사고가 더욱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위험 상황에서도 자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은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과 자신의 안전이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면 공황 상태가 되며 상황에 대한 대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1079호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였지만 1080호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할 때 타인의 행동을 추종하게 되는데 군중심이죠. 1080호의 경우 안내 방송에 따라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행동이 피난 행동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다리는 행동의 군중심리를 모두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항 중 하나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관련입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방송 및 안내판의 유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긴급 피난 시에 중요한 정보처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1085 승객들의 경우 잘못된 방송, 즉 대기하라는 방송이 피난 행동을 지체시켰고 오히려 전동차에서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사항으로 공식, 비공식 리더의 유무입니다. 공식, 비공식 리더는 긴급 피난 시 피난을 유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리더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만큼이나 피난에 중요합니다. 먼저 피난을 성공하였지만 심한 연기에 의해 출구를 잘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지하철로 내려가 사람들을 출구로 안내한 사람도 있었고,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지상에 있었지만 화재를 알고 지하로 내려가 사람들을 구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객선에서의 기본적인 공식 리더는 선원이 될 수 있겠고, 비공식 리더는 그 상황에 있던 공무원분들이나 안전 관련 종사자 또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 책임감이 높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친숙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여 공간 친숙도가 높은 사람들의 피난에 도움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간 친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 공간을 알 수 없기에 타인에 대한 추종이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간 친숙도 또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기에 길을 헤매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제 소재, 개인의 성격 특성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의 경우 외적 통제, 즉 소극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추종하려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피난 행동을 취하기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방송 지시에 복종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하면 재난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하고, 공식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보가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고,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는 기다리라는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식, 비공식 리더의 역할에 따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별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사고 사례를 영상으로 하나 시청해 보겠습니다. 브리티시 에어투어스 28N편 항공기 사고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 상승 중 좌측 엔진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기장은 항공기를 활주로에 정지시키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우측 비상문을 통해 여객을 탈출 시도하였습니다. 불길로 인해 비상문 4개 중 2개는 사용 불가하고 남은 2개의 비상구 중 하나는 탈출 슬라이드가 문에 끼어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화재가 동체로 옮겨붙자 유독가스가 객실로 유입됩니다. 화재와 유독가스 유입으로 여객들은 공포에 질려 연기를 피해 앞으로 몰리게 되고, 좁은 통로에 여객이 몰리면서 여객이 좌석에 끼이는 등 탈출이 지연됩니다. 압착 등 부상도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승객 53명, 승무원 2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48명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재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비상상황 시 군중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더 늘어났다면 28편의 많은 탑승객들이 생존했을 겁니다. It was in a blink of an eye, from the time, we stopped on the runway, just within a few minutes, it was all over really. 보잉 737기는 모든 승객이 2분 안에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시간이 없었더라도 더 많은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단은 특별한 곳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기 제조사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737기를 영국에 소개했을 때 보잉사는 130명이 75초 만에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All public transport aircraft are certificated to the same criteria, and that is that the total complement of passengers must be capable of evacuating from the aircraft using half the exits in the aircraft, it's generally one side or the other, within a maximum of 90 seconds. 그러나 28편이 정지하고 90초가 지난 후에도 승객 대부분은 여전히 기내에 있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evacuation of Manchester wasn't achieved in 90 seconds is because the conditions in a real fire evacuation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ertification conditions. 탈출 인증 실험을 진행할 땐 승객의 시야를 방해하고 당혹감에 빠뜨린 연기가 없습니다. 28편이 멈춰서는 몇 분 동안 기내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As soon as the smoke began to spill into the rear cabin and then flow forwards, essentially that induced immediate panic in those who were so affected by the smoke because their respiration, I mean, the typical comment was, I took one breath of smoke and I felt as though my lungs were solidifying. You can imagine under these conditions that people have got to get away from the smoke, and the people did this by basically clambering over the seats and other people in front of them. 5분도 걸리지 않아 생존 가능했던 사고가 대참사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비극을 막기 위해 영국 민간 항공청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더 연구하기로 합니다. 심리학자 헬렌 미워는 비행기 설계와 생존 확률의 연관성을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당국의 의뢰를 받은 헬렌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28편 탑승객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합니다. What we had to learn to do was to design the aircraft interior so even if we had what we might say was dysfunctional behaviour in totality, we could accommodat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desperate rush to get out. 헬렌은 28편과 똑같이 객실을 꾸민 후 지원자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유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합니다. And that produced behaviour that was quite unbelievable. People went over seats, they went round, past each other, all sorts of things. And indeed, when survivors from the actual Manchester accident came and saw the videos, they said, yeah, that's how it was. 이 28편의 비상탈출이 지연됐던 이유는 객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격벽 통로가 몰려든 승객들로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보잉 737기의 내부 설계가 정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격벽 통로의 폭은 57cm로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But what they wanted to know was how much wider would they have to make it for people not to get stopped and blocked. We were trying to do as much as we could to recreate the situation which had happened at Manchester and then to systematically vary the aircraft interior to see what changes would improve the situation for passengers. 헬렌의 실험 결과 좁은 격벽 통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켰고 승무원들이 계속 길을 뚫어줘야 했습니다. 통로의 폭을 76cm로 늘리기만 해도 탈출 속도는 크게 향상됐습니다. But we showed through repeat testing that if you changed the minimum gap from 20 to 30 inches, you would dramatically improve the speed at which people could get out and you'd reduce the likelihood of people falling and slipping and so on. 헬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격벽 사이의 공간을 76cm로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을 때도 출입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형 안내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헬렌은 객실의 설계 변경 없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헬렌은 비상 상황에서 객실 승무원의 행동을 연구했고 승무원이 단호하게 행동할 때 탈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t's because we don't want people really making their own decisions. We want people to do exactly what the cabin crew or the procedures state, and we don't want people hesitating, particularly at the door. 이 영상을 통해 군중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군중 심리, 비상상식, 군중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제 군중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중 관리는 비상 상황에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여객들을 도와주는 능력으로 여객실, 통로, 태성갑판 등 여객들을 통제하고 여객들의 공포감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여객들과 의사소통, 필요한 정보 제공, 필요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군중관리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1993년 발생한 이후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일방통행 안내 표시하고 비상로를 확보하고 진입 인원 통제하고 안내 반복하고 인파의 방향을 유도하고 하는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중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홍콩의 란콰이퐁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할로윈 축제입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할로윈 기간에 일일 최대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지만 시민의식 및 적절한 군중항을유로 행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주 금지나 보행자 전용 도로 지정, 감시탑 설치로 인파 이동 유도, 확성기 반복 안내 및 바리게이트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군중관리의 예시를 한번 보았고 이제 여객선에서의 군중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선은 훈련되지 않고 선박에 친숙하지 않은 승객들이 승선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은 승무원들을 지휘하여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사태 지휘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선원들은 여객들을 적절하게 퇴선 장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 구역별로 지정된 비상탈출로에 대해 숙지해 있어야 합니다. 옆의 그림은 비상배치표 및 여객선 비상탈출 결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장 및 선원분들, 안전관리 책임자분들은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에 안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알려 여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사고 예시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상황을 인지하여야 효율적인 대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장은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여객들의 체험 보호에 적당한 의병을 착용 후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명조끼는 챙겨서 객실 외부 갑판으로 나온 후 착용하거나 하는 등 상황 또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미 객실 내부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외부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객이 불안 및 동요하지 않도록 승무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정보 제공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비상시 승무원의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는 여객에게 안정감을 주므로 매우 중요하며 자신감을 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구조기관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과 반드시 구조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객 비상 소집의 경우 여객선에서의 화재 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내 공간은 위험한 장소이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실외 비상 장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정해진 비상 대응 방법에 따라 비상 소집 장소로 승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비상 소집 시 안내사항으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 소집 장소로 이동할 것,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비명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는 삼가할 것, 가급적 뛰지 말 것, 화재 또는 연기 발생 시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할 것, 선체 동요, 정전 등이 수반되는 경우 가능한 자세를 낮추고 벽면을 따라서 이동할 것 등이 있겠습니다. 여객선에서의 주안점입니다. 다른 비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박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은 유니폼을 착용한 승무원을 보면
일단 그들이 전문가라는 판단에 그 주변의 어떤 승객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승무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승무원이 선내 구조나 각종 구명, 소화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비상 상황에 대해 잘 숙지하여 침착하게 승객에게 안내해야 하고 지휘 능력 발휘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확성기나 호루라기 등 집중을 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선원은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의 위험, 즉 태풍이나 저온, 고파도 등에서의 승객의 선내 대기 유도라든지 보건성 악화로 인한 침몰, 심각한 선내 화재, 선내 폭발 등 선박 자체의 위험에 있어서의 선박으로부터 빠른 탈출, 유도 등의 상황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있어 선박마다 구조가 다르고 구명설비, 비상탈출로 등이 달라 모든 선원과 관계자는 평소에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객선은 일부 항로를 제외하고 평시 이용객은 적지만 주말, 휴가철, 축제, 명절 등 이용객이 몰릴 때 군중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이 경우 승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승객이 매우 많아 사전에 교육 및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 복잡하거나 협소한 선체 구조와 이동로 등으로 인해 비상로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상로 확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브리티시 에어투어스 28편 화재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객선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객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인 과적 과승은 당연히 지향하여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여객이 밀집될 경우로 대비하여 확성기나 경광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객 유도를 대비해야겠습니다. 또 비상탈출로 주변이 화물이나 상용품 등으로 막히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여객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각 구역의 게시물이나 안전표식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여객선에 있어서의 군중 관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